안녕하세요.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.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우리 주변에 집 지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또 뭐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이 많아요. 그중에서 특히 그러면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, 시공회사에다 맡기는지,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과연 시공을 잘 하려는지, 아니면 뭐 내가 직접 재료 다 사고 일꾼들 불러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뭐 또 자신이 없어요, 그것도. 그래서 그런 부분. 어쨌든 설계도, 저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설계도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집 짓는 그 과정,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뭐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. 영상 만드는데.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신호가 갈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좋은 정보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시공에 앞서서 자 이걸 직영으로 한다.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? 모든 거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다 신경 써서 해야 돼요. 정말 좀 골치가 아프고 내가 또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여러 군데 뭐 연락처도 잘 몰라요. 일꾼들도 뭐 어디에서 있는지 뭐 수배를 하자니 좀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장비 같은 거 굴삭기 뭐 이런 거 레미콘 블룰레도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래서 직영하는 것도 사실 경험이 잘 없으니까 좀 힘듭니다. 그리고 잘못하면 그게 절약이 안 돼요.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러면 건축 뭐 시공회사한테 맡기고 싶어요. 아니면 뭐 그 시공자한테 맡기고 싶어요. 근데 이것도 평당 금액으로 하고 물론 이제 설계 도면이 나와서 그 도면을 바탕으로 자 이제 재료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나오죠. 그다음에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또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이 다 계산돼서 나옵니다. 그러면 자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중간에 뭐 또 비도 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못하는 날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공정표라는 게 이렇게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역서, 견적서 이런 게 만들어져요. 근데 건축주들의 다 바람은 한마디로 좋고 싸게 짓는 겁니다. 비용 적게 들어가고 품질은 굉장히 좋게. 이게 어떠면 뭐 웃음 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잘 하면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. 제가 오늘 권하고 싶은 방식은 실비정산 보수가산제라는 게 있어요. 우리 도급 방식 중에 일괄도급 그렇잖아요. 평당 뭐 계산해가지고 얼마 정도 목조주택하면 뭐 얼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. 자재비 그 다음에 인력에 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각종 뭐 장비들 굴삭기 포크레인 뭐 펌프카 크레인 뭐 이런 것들 그 이제 장비 그 다음에 뭐 정화조라든지 기타 설비비 같은 거 실제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제 시공을 하는 그 시공자하고 정산을 해서 실비를 합니다. 물론 직영으로 해도 마찬가지 실비 뭐 그대로 집행되는 거니까 그 대신 모든 이제 시공에 대한 책임과 뭡니까 진행은 시공자가 하는 겁니다. 플러스 그건 당연히 정산해야 되는 거고 실제 들어간 거. 그 다음에 보수를 이제 지급하는 겁니다. 그 시공자한테. 그래서 그 보수 지급 방식은 뭐 공사 기간 월 단위든지 뭐 해서 그 비용을 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공사 금액에 비례해서 주는 방식이 있고 실비 정산을 할 때 보수도 뭡니까 정액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공사 전체 공사가 2억짜리 공사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%, 15%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딱 정해놓고 주는 거예요. 실비가 얼마큼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그런 또 약속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보수가 정해지면은 또 집행이 또 신중하지 않게 막 집행이 되는 수가 있어요. 자기 보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뭐 쉽게 쉽게 그냥 뭐 빠르게 빠르게 장비 막 부르고 자재를 막 쓰고 뭐 그런 좀 낭비되는 요소도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요즘 평당 건축비 물론 목조주택 또 RC조 그러니까 뭐 철근 콘크리트 주택 그런 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평당 600만 원으로 해서 한 30평을 짓는다 그러면 6, 38, 1억 8천만 원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. 거기 어떤 경우는 뭐 주방 싱크 가구가 별도 또 뭐 조명기구 뭐 샹들리아 같은 거 별도
뭐 또 정화조, 우물 파는 거, 데크, 별도 하다 보면은 그냥 기본 평당 600만 원에다가 뭐 한 뭐 1, 2천만 원 더 들어가는 게 우습게 더 들어갑니다. 예, 그러다 뭐 훌쩍 공사비가 처음에 뭐 600만 원 30평에서 1억 8천이 아니라 뭐 한 3억 이렇게 들어가요. 마당 조경까지 하고 뭐 다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일괄 도급 방식에서는 그래요. 시공자도 뭡니까? 자기 어떤 그런 경비라든지 그런 또 이윤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평당 예를 들어 600만 원을 책정을 하게 되죠. 근데 그것도 또 시공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절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또 욕심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시공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무슨 마이너스 요소들, 어려운 요소들이 생기기 쉬워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시공자가 생각했던 그 원가 이상으로 뭐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, 돈이. 그러면 더 또 부실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직영하는 데 있어서 직영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건축주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또 일괄 도급으로 하는 방식에서 좀 과다하게 공사 금액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단점들은 다 배제하고 장점만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실비정산 보수 가산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공사 일괄 도급을 했을 때 그 공사 단가가 좀 적정해야 되는데 과다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덤핑으로 막 너무 싸게라도 나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싼 가격으로 이제 공사를 맡다 보면은 하다 보면 또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뭐 또 부실로 이어지든지 뭐 그냥 공사하다 말고 도망가 버리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비정산 보수 가산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실비는 정산을 하고 보수를 더 주겠다 이런 방식인데 이 경우에도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는 또 정하는 게 좋아요. 대략적인 공사 어떤 그 실비에 대한 금액을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. 일단 보수를 지급을 하되 시공자 당신은 어떤 일정한 금액, 예를 들어서 뭐 30평짜리 주택을 짓는데 자재비, 인건비, 장비비 뭐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. 이런 거를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이 좋아요. 그런 어떤 범위가 있어야지. 그렇잖아요. 본인이 보수를 받는 거예요. 받는 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 뭐 흥청망청 집행을 해가지고 공사비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다음에 예상 완공 날짜도 정해놔야 돼요. 그쵸? 공정표라 그러는데 뭐 막대 공정표가 됐던 네트워크 공정표가 됐던 그 공정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앞으로 석 달 또는 넉 달 뒤에 완성이 되도록 이 공사 기간을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공됐을 때 어떤 시공의 부실함, 하자라 그러죠. 그 시공의 문제점에 대한 그런 책임 소재, 그것도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예상 완공 날짜,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예산 완공 날짜, 뭐 완공을 언제로 규정을 할 것이냐, 언제로 약속할 것이냐. 그렇죠. 그럼 뭐 해당 관청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이 떨어진 날, 그날을 완공으로 볼 것인지, 아니면은 뭐 등기된 날짜로 볼 것인지,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 시간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사용검사 신청, 그 서류를 접수하는 날로 볼 것인지를 정해요. 그래서 거기까지 됐을 때 예를 들어 실비는 정산하고 보수를 가산해서 줄 때 기간으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정해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보수를 공사비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사비가 1억이 들어갔으면 뭐 15%에서 1,500만 원. 근데 더 들어갈 수도 있죠. 그럼 뭐 1억 3천이 들어갔다. 그러면 15% 하면 좀 더 업이 될 수도 있고.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비에 관계없이 그 보수가 딱 일정하게 이렇게 픽스된 거, 이렇게 고정이 된 경우도 할 수가 있고, 아니면 공사 기간을 3개월을 잡았으면은 월 뭐 1,000만 원이면 1,000만 원, 800만 원이면 8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수가 나가는 만큼 어떤 집 짓는 데 있어서 세이브가 되고, 그러니까 절약이 되고
어떤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충분한 그런 어떤 그 시공자에 대한 능력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.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든지 또 경력이 충분해가지고 많은 뭡니까 이런 자재 수급도 원활하고 인력 수급도 원활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? 실비정산 보수 가산제는 실비로 정산을 하니까 건축주가 뭐 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조금 뭡니까 좀 편하고 자유롭습니다. 거기에 대한 실비를 이제 정산을 하면 되니까. 근데 이제 기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게 되면은 그러한 어떤 건축주에 의한 이제 변경에 의한 기간이 늘어나는 거는 감안을 또 해줘야 되죠. 건축주도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완공이 빨리 돼서 공사비를 좀 절감하고 싶다면은 미리미리 다 이렇게 좀 결정을 해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공사하는데 뭐 타일의 색상이라든지 뭐 어떤 위생기구 세면기라든지 뭐 이런 거 결정을 못 해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뭐 왈가왈부 하다가 일주일 뭐 지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다 정해놓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변경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자꾸 또 생각이 바뀌는 수가 있고 마음이 바뀌어요. 그래서 변경을 그렇게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늘 얘기는 이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래요. 직영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실비정산 보수 가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서 그래요. 평당 600만 원 곱하기 30평 제가 자꾸 이 평 단위를 써서 미안합니다. 근데 뭐 하도 그게 익숙하니까 그럼 뭐 1억 8천만 원 공사비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시공회사 시공자 이윤을 한 20%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? 3,600만 원이 이익이 돼요. 그래서 원활하게 잘 하면은 좀 더 남을 수도 있고 좀 덜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. 그래서 그 3,600만 원이 1억 8천에서 3,600만 원을 빼면은 1억 4,400만 원이 이제 이윤을 빼고 그거는 근데 실제 원가는 아닙니다. 거기에 또 관리비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실행 예산은 1억 4,400만 원이 채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. 그보다 적게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3개월 공사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 공사 시공자 또는 뭐 시공 관리자를 한 달에 뭐 600만 원씩 이제 기간으로 해서 급여를 준다고 했을 때 석 달 주면은 6, 38, 1,800만 원이죠. 그래요. 이윤이 3,600만 원인데 1,800만 원이면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. 그 외에 또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공사비가 훨씬 세이브가 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또 그런 전문 말하자면 시공 말하자면 기술자가 와서 하면은 자재 구매하는데도 좀 싸게 할 수 있고 또 공사 일정에 맞춰서 그렇잖아요. 일꾼들 예를 들어서 뭐 기술자 5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평균 하루 노임이 일당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3일에 일을 끝날 수도 있는데 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재 준비랑 뭐 다 잘하면 3일에 끝날 수도 있는데 뭐 이거 하다가 자재가 모자르고 뭐 이거 하다가 장비가 아직 도착을 안 하고 그래서 닷새가 걸렸어요. 그러면 200만 원이 손해가 납니다. 그런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현장 관리만 잘하면은 세이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장비를 한번 불렀을 때 그 장비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땅도 파고 뭐 콘크리트도 좀 떠서 붓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투 포크레인을 한번 불렀을 때 하루에 몇 가지 일을 딱 준비해놨다 같이 다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장비값이 벌써 세이브가 되죠. 공투 포크레인 하루 오면 60만 원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뭐 2번, 3번 부를 거를 그냥 한 번 불러서 쫙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시공 경력이 있는 그런 공사 관리자의 능력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잘 선정을 해서 현장 대리인 선임도 그 사람한테 하고 해서 하면은 원활한 공사가 될 수도 있다. 그리고 좋고 싸게 모순이 아닌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실비정산, 보수가산제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아요. 오늘 얘기는 건축, 시공, 집짓기에 앞서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, 직영으로 하냐, 일괄 도급으로 하냐, 이두저도 아니고 좋은 점만 골라서 실비정산, 보수가산제로 하느냐 이거에
관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